2024년 8월 1일 바샤커피의 국내 1호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가장 비싼 브라질 파라이소 골드가 300ml 한 팟에 48만 원, 일반적인 커피 한 잔은 매장 이용 시 16,000원, 테이크아웃은 11,000원 정도로 일반 커피보다 훨씬 비쌉니다. 바샤커피는 그동안에도 싱가포르나 바샤커피 매장이 있는 나라에 여행을 갈 때 쇼핑 리스트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초콜릿이나 과일 향을 첨가한 가향커피로 인기가 있습니다. 가향커피랑 커피 원두에 인공적인 향을 첨가한 커피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가향커피는 로스팅된 원두에 향 오일이나 시럽을 섞어 만듭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던 헤이즐넛 커피도 에센스 오일을 활용한 건데요. 최근에는 생두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여 발효시키는 가향커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 커피 산업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만큼 싫어하기는 하지만요. 바샤커피는 주로 전자의 방식을 활용합니다. 시그니처인 1910 블렌딩은 무려 딸기 향이 첨가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는 초콜릿이나 빵과 어울리는 밀라노 모닝 커피가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바샤커피에는 가향커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향커피는 패키지 상단에 파인 플레이보드라고 써 있고요. 70종의 가향커피 외에도 206종의 다양한 커피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립백만 먹어보고 아직 매장에는 못 가봤거든요. 지금 매장은 평일에도 한두 시간 웨이팅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세계인의 2배 수준이라고 하죠. 2022년 기준 국내 커피 브랜드는 852개. 이렇게 많은 커피의 나라에서 바샤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샤커피 읽어드립니다. 아마 많은 기사를 통해서 바샤커피는 티브랜드 TWG 창업자가 만들었다. 로고에 1837이라고 쓰인 TWG는 사실 2007년에 세워졌고, 로고에 1910이라고 쓰인 바샤커피는 2019년에 생긴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라는 사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역사적 스토리에서 정통성을 꾸어온 숫자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바로 1969년 모로코에서 태어난 타하 북딥. 아버지는 무려 모로코 왕의 경호 총 책임자였고 어머니도 대사관에서 근무했죠. 보통 이 경호일은 가업을 이었기 때문에 북딥도 영국의 왕실 군사학교에서 훈련도 받고 국제법을 전공하면서 다른 형제들처럼 왕실 경호원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23살에 잠시 일할 요량으로 친구로부터 프랑스의 한 티 회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북딥은 차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죠. 북딥은 19년간 이 차 회사를 다니면서 휴가 때는 자비로 인도나 일본의 차 농장을 방문할 만큼 열정적이었는데요. 그러던 2004년 페르시안 티하우스에서 같은 차 덕후 무르잔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둘은 바로 서로를 알아보고 차 산업을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데요. 2007년 무르자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북딥을 초대했고 싱가포르에 반한 북딥과 무르자니는 첫 가게를 싱가포르에 엽니다. 근데 작게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3개의 공장, 1개의 센트럴 키친을 열었고 북딥도 20년간 차 산업에서의 경력이 있었지만 구성원들 모두 차 산업이나 디저트, 고급 레스토랑에 오래 종사해온 최고 베테랑으로 세팅을 했죠. 이 TWG를 처음 오픈한 해는 하필 금융위기였던 2008년이었지만 첫 해부터 650톤의 차를 팔아치우면서 대박을 냅니다. 이 TWG는 처음부터 합리적인 명품을 지향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고급 백은 안 들어도 고급 티백을 마시며 작은 사치를 누릴 수는 있다는 거죠. 36개국에서 가져온 가장 품질이 좋은 다양한 싱글 오리진 티를 확보했으며 여기에도 가향 티를 만드는데요. 시나몬, 오렌지, 초콜릿을 어떻게 차와 블렌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800종이 넘는 블렌딩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북딥의 사무실에는 실제로 수많은 차를 블렌딩할 수 있는 북딥 전용 방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TWG는 더 웰리스 그룹의 약자이고 키 컬러는 중국 황제가 즐겨 사용한 노란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불순한 의심이 작동했는데요. 차를 좋아한다면 티백으로 한 번쯤 마셔봤을 영국의 홍차 브랜드 트와이닝과 유사하지 않나요? 이 트와이닝은 영국에서 얼그레이를 처음 개발한 무려 317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얼그레이는 그레이 백작이라는 뜻으로 중국 최고급 홍차인 정산수중의 맛을 잊지 못한 그레이 백작을 위해 베르가못 향을 첨가하면서 만들어진 차인데요.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영국 황실에 납품하도록 정식으로 마크를 수여하기도 했죠. 그게 1837년인 것도 참 공교롭습니다.
이 TWG의 로고에는 1837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건 싱가포르의 상공회의소 설립 연도입니다. 동서양 차 무역의 중심지였던 싱가포르는 상공회의소 설립을 기점으로 차를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판매한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숫자를 기입한 거지만 사실은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숫자 마케팅이었던 거죠. 어쨌든 TWG는 잘 나갔습니다. 트와이닝보다도 품질이 좋은 차를 취급했고 패키지도 더 고급졌으며 그만큼 가격도 더 높았죠. 이후 6년간 14개국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매출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2017년 북딥은 모로코의 도시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박물관 개관식에 초대받습니다. 이곳은 과거 마라케시 총독의 궁전이었던 다르 엘 바샤 팰리스. 여기서 바샤는 총독이라는 뜻의 모로코어 파샤, 즉 파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1910년 정부 관청 바로 옆에 지어진 커피하우스로 찰리 채플린, 윈스턴 처칠 같은 유명 인사들이 모이곤 했는데요. 이는 술을 먹지 않는 이슬람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술 대신 커피를 마시며 정치나 철학을 논했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르 엘 바샤는 60년간 폐쇄되어 있다가 내셔널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박물관에서는 이미 TWG로 성공한 북딥에게 이 안에 카페를 열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이미 다르 엘 바샤에 반한 북딥은 모로코의 전통 중정인 리아드를 잘 살려 카페를 만들었고 브랜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9년 바샤커피가 박물관 내에 개장을 하게 됐고 이를 모티브로 싱가포르의 브랜드를 전개해 나간 겁니다. 이 바샤커피 매장에는 모로코 궁전에 초대된 듯한 타일과 인테리어가 화려하고요. 고급스러운 식기가 제공됩니다. 손님이 얼마짜리 메뉴를 시키든 극진하게 화려한 패키지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한국에 오픈한 바샤 매장에서도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 서버를 부르고 커피에 대해 자세히 묻고 주문하며 부족한 커피는 서버가 옆에서 따라주고 앉은 자리에서 계산까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셀프로 해야 하는 최근의 카페 프랜차이즈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겠죠. 북딥은 바샤커피가 경험적 브랜드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상품을 새로운 경험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중점이며 사치의 극장이라고 표현하죠. 마치 1910년대에 모로코 중정에 초대받은 귀빈과 그를 모시는 서버로 한편의 연극 같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사실 모로코 사람들은 커피보다는 민트차인 아타이를 많이 마시거든요. 모로코의 차 소비량이 세계 5위라고 하는데요. 모로코인들은 바샤 커피를 거의 알지도 못하는 만큼 1910년이나 바샤 팰리스의 헤리티지를 가져오는 게 허위 광고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읽어드립니다에서 다른 블루보틀도 커피의 기원에서 브랜드의 모티브를 가져왔죠. 오스만 투르크군에 의해 유럽에 처음 커피가 들어오던 17세기 최초로 커피를 팔던 오스트리아 빈의 커피하우스 더 블루보틀의 컨셉을 가져온 겁니다. 신생 브랜드가 옛날 스토리를 차용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로 리브랜딩한 거죠. 그러면 지금 바샤커피와 TWG는 어떤 기업에 속해 있을까요? 초기 코파운더였던 무르자니는 TWG를 떠납니다. 한동안 TWG는 글로벌 기업들과 잦은 소송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손을 잡은 것이 오심 인터내셔널. 오심은 이건희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한 싱가포르의 고급 안마의자 브랜드입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 론 심의 이름을 따온 회사이고 이 심은 오심으로 큰 돈을 벌어들여 싱가포르 35위 부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6년 오심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미국 사모펀드 KKR의 30%의 지분을 매각합니다. 대신 V3라는 그룹을 새로 시작했고 웰리스와 고급 미식 분야에 초점을 맞췄으며 홍콩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인 V3 고메에는 이 TWG와 바샤커피 그리고 모로칸 레스토랑인 르 까베스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웰리스 보충제 LAC, 매장 비품업체 퓨처리스틱, 할랄 치즈케이크 브랜드 캐렌더 피들, 전통 제빵 브랜드 올드생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피탈과 부동산 자회사도 있죠. 이 타 북딥에게 왜 더 큰 자본과 손을 잡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북딥은 함께 밑바닥부터 같이 고민할 목표가 같은 창업자와 손을 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샤커피를 한국에 들여온 롯데백화점도 화제입니다. 정준호 대표가 직접 싱가포르를 오가며 공을 들여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이 롯데의 계열사인 롯데 GRS가 엔젤리너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이 그것도 백화점 내 샵인샵으로 유치하는 게 아니라 청담에 단독 매장을 내면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한화 갤러리아가 파이브가이즈를 낼 때 강남대로와 심지어 경쟁자 더현대서울에 매장을 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고유의 성역이 없이 모두가 경쟁하는 모양새죠. 하지만 바샤커피의 흥행이 아직 대세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에 있는 바샤커피에도 한국인들만 바글바글 하다고 하거든요.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바샤커피가 정말 세계의 커피 트렌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과 경험 마케팅으로 소기의 성과를 일궈낸 바샤커피는 분명 배울 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브랜드에 돈을 지불하는지, 어떤 경험에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하는지 재밌는 대목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샤커피 읽어드렸습니다.